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엔비디아가 탐내는 AI 이 기업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4개 호재가 겹쳤어요.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인 이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산업이 시장에서 더욱더 커져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기업은 그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향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자세하게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1,000명을 넘어서 15,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2024년도 상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업종들, 반도체,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까지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주식 투자를 이어가시는 투자자분들께서 해당 내용들 보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꼭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제가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상승이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분들께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버블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워낙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버블로 보기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의 버블을 붕괴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매출 둔화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 어때요? 현재 꾸준하게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시장의 점유율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은 HBM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하게 나오는데, 이 HBM을 비싸게 사서 GPU를 팔았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거의 50%가 나오고 있죠. 즉 현재 이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아득히 추월하고 있기 때문에 찍어내기만 하면은 팔리고 있고요. 이 찍어내기만 하면 팔리는 이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캐파는 둔화되기보다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998년도부터 2000년대 닷컴 버블의 주역인 시스코는 640%의 상승 이후 2021년, 2022년도에 적자를 기록했고요. 매출 성장과 모멘텀이 둔화가 되면서 폭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강력한 상승 랠리가 나왔던 엔비디아는 600%대까지는 안 되고 한 580%, 560%의 상승 랠리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매출에 대한 성장 모멘텀과 앞으로에 대한 시장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게 있는 기업입니다. 주가 상승 속도가 물론 매출 증가 속도보다 조금 넘어서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본격 성장하는 AI 반도체 시장 속에서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엔비디아가 꺾이는 거 아니냐, AI 반도체 시장이 꺾이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감들은 많이 줄었죠. 그래서 AI 반도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AI라는 산업이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데 한 10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에 챗 GPT가 시장에 진입한 이후로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도입기이기 때문에 AI 반도체 시장도 당연히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심지어 AI 반도체에 대한 전선이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넘어가면서 하나의 기회가 더 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AI 반도체 경쟁이 기존 학습용에서 더 저러면 추론용으로 이동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지만 추론용 반도체 시장은 규모가 기존 학습용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엔비디아 경쟁사들에게도 기회가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추론은 내년까지 시장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수익의 약 40%를 추론을 통해서 창출합니다. 즉, 추론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반도체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과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추론용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AMD 그리고 수많은 대형 기술 기업들로 인해서 그 반도체를 만들려는 파운드리 산업들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파운드리의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뭐가 있죠? TSMC가 있죠. TSMC가 1등이고 그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가 2등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AMD 인공지능 반도체에 이어서 새 CPU도 TSMC와 손잡는다. 3나노 고객사 합류라는 내용이죠. 엔비디아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AMD입니다. 이 AMD가 AI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 CPU의 위탁 생산도 TSMC한테 맡기면서 3나노 파운드리 고객사에 합류를 합니다. 기존에 AMD는 차세대 젠5 아키텍처 기반의 CPU 너바나 시리즈 위택 생산에 TSMC의 4나노 그리고 3나노 공정을 모두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GPU 기반의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4나노와 5나노 공정으로 위탁 생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4나노, 5나노보다 3나노에 대한 미세 공정에 대한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기술력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신형 CPU를 추가로 수주하고 파운드리의 단가가 높은 3나노 미세 공정을 활용하게 되면서 AMD와 TSMC에 대한 동맹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동맹이 강화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이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최첨단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한정적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랑 삼성전자와 TSMC 그리고 지금 뒤따르고 있는 뭐 인텔 같은 기업들이 있지만, 사실 몇몇 기업들과 이 시장 자체를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TSMC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미국 그리고 대만뿐만 아니라 이번에 일본까지도 진출을 하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TSMC가 일본에 처음으로 대규모 파운드리 생산 공장을 가동을 시작을 했죠. 한때 50%가 넘었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이제 10% 미만, 최근에 2021년도 기준에서 일본의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이 6%대까지 떨어집니다. 이 10% 미만으로 쪼그라든 일본 반도체 산업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90조 원을 투자해서 세계 1위에서 3위 반도체 기업인 TSMC, 삼성전자, 인텔의 생산 공장과 R&D 거점을 단 2년 만에 모두 다 일본에다가 유치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즉, 미국의 반도체법처럼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서 자국 내로 반도체 기업들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 공장에 이은 TSMC의 두 번째 해외 생산 거점으로 이 공장까지 착공을 해서 범용 제품부터 첨단 AI 반도체 생산까지 여기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TSMC가 일본에서도 돈을 많이 받고 미국에서도 돈을 많이 받을 예정이고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결국에는 TSMC에 대한 엔비디아가 신뢰가 워낙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기술력에 대한 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TSMC한테 물량들을 맡기다 보니까 반대로 엔비디아한테는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생산 공장을 늘리고 있는 TSMC가 엔비디아의 반도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만들려면 TSMC가 밀고 있는 최첨단 공정인 코어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코어스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공정에서 병목 현상이 해결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AI 반도체에 대한 주문량을 모두 다 소화하려면은 현재 TSMC가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생산 능력 중에서 절반 정도를 엔비디아한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현재 TSMC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을 확보한 게 3분의 1 가량이 되고 있죠. 지금 AMD부터 주변 기업들이 계속해서 AI 반도체를 생산하고 개발하고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만약에 TSMC한테만 계속 의존하게 되면은 주변 기업들한테 점유율을 뺏길 수가 있겠죠. 즉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새로운 거래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AMD, 브로드컴 등 경쟁사들도 TSMC의 생산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점유할 수 있는 양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엔비디아가 선택할 수 있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파운드리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인텔이죠. 인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챔피언 기업이다 하면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우선 이번에 우리가 곧 삼성전자를 제친다, 미국 대놓고 밀어주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러몬도 장군이 지금 대만과 한국에 넘어간 반도체 주권을 미국이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노골적으로 자국 밀어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아시아권에서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을 80% 가지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쪽에서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5대5로 될 수 있도록 현재 러몬도 장관은 미국 기업들을 밀어주고 있고요. 인텔이 이번에 빠르면은 이번 주에 최대 100억 달러, 약 하나로 13조 3,300억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인텔이 3등이다, 4등이다 이야기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점유율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업력도 4년 차밖에 안 되는 인텔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50억 달러 계약을 진행을 했죠. 그만큼 정부에서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고요. 겔싱어 CEO는 2030년 200조 원 규모로 커질 수 있는 AI 반도체 시장 속에서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2위이기 때문에 세계 2위가 되겠다는 뜻은 당연히 삼성을 제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와 아주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까지 인텔이 왜 점유율이 1%밖에 안 됐을까요? 기술력이 부족했으니까. 기존에 7나노 공정에서도 노각 장비 EUV를 도입해 좀처럼 수율을 잡지 못했던 인텔이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앞으로 고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합니다. 2나노 공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ASML의 차세대 반도체 제조 장비인 하이 뉴메리컬 어퍼처 EUV를 이번에 인텔이 확보를 했죠. 지난해 확보했는데 총 6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TSMC랑 삼성전자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인텔이 가장 먼저 확보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미국의 밀어주기냐 아니냐 이 얘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인텔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기술력이 부족하다, 우리 파운드리 사업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파운드리 사업을 철수하고 3년 만에 2021년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6개나 되는 하이 NA EUV 장비를
이번에 확보하게 되죠. 당연히 미국 정부의 어느 정도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TSMC도 내년에 하이 NA EUV를 납품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내년에 이 기술력을 납품받는다고 하면은 장비 기술력에서 이미 1년 이상 인텔이 앞설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텔이 현재는 시장의 점유율이 낮지만 기술력으로 상당히 많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만 봤을 때 아니 그럼 TSMC도 잘 나가고 인텔도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는 상당한 저평가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리 시장에서 빠르게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현재 글로벌 2위인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파운드리, 그 다음에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에 대한 점유율도 삼성전자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여러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설계부터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삼성이 현재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삼성전자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면서 미국 내에서 파운드리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1위 TSMC도 향후에 GAA 기술을 적용할 예정인데 이 GAA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경험에서 삼성전자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텔한테 지원금을 먼저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 결국에는 따라잡기 전까지도 파운드리와 그 기술력을 이용해서 반도체들을 생산해 내야 되는데 그 생산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생산이 될 수 있다면은 당연히 미국에서는 그걸 막고 싶겠죠. 이 5나노 이하의 공정 매출은 2026년에는 41.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최첨단 파운드리 기술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질 예정입니다. 현재 올트원부터 손정희 등 1경원에 육박하는 반도체 투자로 파운드리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장이 커지고 파운드에 대한 수혜가 커짐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의 파운드리지만 그와 연결되는 기업들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협력사로 D램과 낸드 프레시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지금까지 공급해왔던 기업입니다. 삼성 파운드리랑 같이 미국에다가 반도체 소재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이고요. 앞으로 최첨단 초미세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이 제품들이 있습니다. 에천트, 현상액, 신어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앞으로 소재에 대한 중요성이 시장에서 부각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사모으셔야 되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기 전에 주목해야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는 만큼 꼭 해당 종목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시장에서 한 달, 두 달 그 이상을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사모으실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분들 말고도 2024년도 상반기에만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주도 업종과 그에 따른 이슈, 수혜 종목까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그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신 다음에 작동을 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와 같이 나올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거예요. 로그인 버튼, 회원가입, 그리고 약관 동의까지 하신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개인정보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메일은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유출됐을 때 광고 전화나 광고 문자 같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다고 하셔서 애초에 개인정보를 적는 란을 없애버렸습니다. 유출됐을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안에 있는 컨텐츠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원가입까지 끝내셨으면은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되시고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그리고 2024년도 상반기 주도 업종 총 정리집을 클릭하시면은 하단부에 제가 PDF 파일로 해당 파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하실 수 있는 자료집인 만큼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컨텐츠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일단 급등 추천주는 김용민 대표 제가 직접 단기간에 시장에서 시세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만 해당 핵심 자료집과 단기 급등주를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매일 시장에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 중에서 오늘 당장 중요한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 급등 뉴스만 보셔도 오늘의 핵심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주 분석은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인 만큼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가 진행되는 그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이슈와 그에 따른 수혜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